최근에 셀프로 욕실 리모델링을 준비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셀프 리모델링을 말리고 싶은 제 심정을 사례를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념 정리부터 확실히 하겠습니다. 보통 전시장에 오시는 개인 고객들이 셀프 리모델링 할 건데요 라고 말할 때 그 셀프 리모델링은 자재 구매부터 시공까지 세대주가 직접 다 하는 진정한 의미의 셀프 리모델링이 아닌, 그저 인테리어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재 구매와 시공자 섭외 그리고 현장 감리 등을 직접 하게 되는 직영공사의 개념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대주가 이런 직영공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이점으로는 비용의 절감과 선택의 자유도 등이 있겠죠. 물론 세대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만 흘러간다면 공사의 완성도와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직영공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영공사의 경우 현장 감리를 세대주가 직접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이 감리지 감리의 주체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라면 현장에서 작업자들만 귀찮게 할 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컨트롤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감리라는 것은 공사의 시공, 지도, 감독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적어도 감독이 선수보다 많이 알고 지시를 해야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애초에 그 목표라는 것도 구체적이지 못하면 서로 다른 노선을 타고 정류마처럼 앞만 보고 달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종착역에 도착하고 나면 소모적인 감정 싸움만 벌어지게 되겠죠. 조금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직영공사라는 건 시공주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자재 구입뿐만 아니라 시공자를 고용하며 일체의 공사를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세대주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무조건 내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와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축구 경기를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공격수는 골을 넣는다. 목표는 5골이고 만약 5골을 다 못 넣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라고 말한 뒤 감독이 집에 가버리면 그 경기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 이 경기를 못 이기면 누구 탓일까요? 축구에서 감독은 선수들에게 상세한 전술을 지시해야 합니다. 상대팀은 측면 수비수가 부실하고 중앙 수비수 2명의 키가 작으니 우리는 속도로 측면을 공략하고 제공권이 좋은 공격수에게 공을 지체 없이 전달해서 골을 넣는 실리 축구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 하에 엔트리를 구성해야 할 것이고, 경기가 시작된 뒤에도 막상 까고 보니 센터백이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과 제공권이 우리보다 좋아. 그러면 다른 루트로 공격할 수 있도록 전술도 변경하고 선수도 교체해야겠죠. 축구에서 결과가 좋지 못하면 감독은 모든 책임을 떠안고 경질됩니다. 공사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나중에 결과물이 좋지 않을 때 감리의 주체인 인테리어 사장님에게 책임을 묻지 시공자에게 뭐라 하진 않을 겁니다. 시공자에게 구체적인 지시와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공자만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감독관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현장을 컨트롤할 자신이 없으면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도급 공사로 일을 진행하는 편이 결국 비용을 더 아끼는 결과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인테리어 업자가 좋은 결과물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소개 현장은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이고, 세대주가 직접 전시장에 오셔서 모든 자재를 선정, 발주하셨으며 시공자 또한 직접 섭외한 전형적인 직영공사건이었습니다. 납품된 자재는 현관 바닥, 앞뒤 베란다, 주방 벽, 그리고 욕실 2칸 물량의 타일과 타일 시공에 필요한 부자재뿐만 아니라 세면대, 단변기, 수전, 장, 파티션, 액세서리 등 모든 욕실 자재가 함께 출고됐고, 총 자재비는 약 330만원 정도로 책정됐습니다. 거실 욕실의 하부장 등 일부 품목은 따로 구매하셨는데 자재 예산은 비교적 넉넉하게 잡은 편에 속합니다. 납품된 타일 중 현관 바닥 타일과 욕실 바닥 타일은 일반적인 사각 타일이 아닌 헥사곤 타일이 출고됐는데, 특히 현관 바닥은 모자이크 타일이 선정됐고 이는 시공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시공된 현상만 보면 민트색 줄눈 컬러에 맞춰 민트색 헥사곤 타일을 잘 시공했고, 패턴을 부각시키기 위해 줄눈 컬러를 진회색으로 설정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시공에 문제가 좀 많아 보입니다. 우선 줄눈의 간격과 컬러가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래 이런 모자이크 타일의 경우 시공할 때 정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줄눈 간격이나 단차가 심하게 불규칙할 수 있고, 이러한 불규칙성으로 인해 줄눈이 채워지는 양의 차이만으로도 이색이 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타일을 시공할 때 타일과 하지면 사이에 충진된 압착 시멘트와 같은 접착제가 타일 사이사이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올라온 접착제의 높이에 의해 명암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건조되지 않은 접착제와 줄눈제가 섞이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변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타일 간격과 단차를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할 필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 하지면을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야 하는 공정이 선행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줄눈 시공은 반드시 압착 시멘트가 완전히 건조된 이후 채워져야 하고, 가능하면 줄눈 사이사이에 올라온 접착제를 일일이 다 긁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작업 시간도 늘어날 수 있고 비용도 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모자이크 타일은 타일 커터기로 반듯하게 커팅하기가 어려워서 그라인더로 재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서리 마감이 생각처럼 깔끔하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면의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쪽이 작을수록 커팅도 어렵고 부착도 어려워지겠죠. 이런 타일은 시공자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완성도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는 이러한 특성을 잘 감안하고 적절한 시공자를 배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시공자에게 세부적인 퀄리티를 제시해줘야 하고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끝난 뒤에 마음에 들지 않아 시공자를 질책해봐야 이게 최선이다. 이게 원래 어렵다. 예쁘게 해달라고 해서 예쁘게 했는데 왜 그러냐. 내 눈엔 예쁘다. 라는 무의미한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시공 전이나 과정 중에 시공자에게 명확하게 이 타일은 줄눈 간격을 일정하게 잘 맞춰주시고 사이사이 차로는 접착제를 다 긁어서 제거해주시고 줄눈은 접착제가 다 마른 다음에 채워주시고 모서리 마감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대한 반듯하게 재단해주시고 처리 작업이 필요할 것 같으면 하고 진행해주세요. 추가되는 내용은 다 지불하겠습니다. 인내색 줄눈이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라고 디테일한 요청을 했었더라면 협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감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 되겠죠. 욕실 바닥 역시 헥사곤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다만 현관처럼 모자이크 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서리 쪽을 맞추기 한결 수월하긴 하지만 역시 일반적인 300각 타일에 비해서 시공 난이도가 조금 높고 시공에 걸리는 시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욕실 바닥의 경우 물구배까지 신경 써야 하는데 이런 헥사곤 타일은 시공자의 역량에 따라 단차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관 타일 작업자보다는 숙련자가 시공한 것 같긴 한데 물구배 테스트 결과 샤워실 안쪽은 유가 쪽으로 결국 흘러가긴 하지만 좀 돌아서 내려가고 바깥쪽은 물이 고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줄눈 역시 듬성듬성 변색이 되어 있고 부스터 안쪽은 매지가 다 빠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 아마 이 욕실도 접착제가 다 마르기 전에 무리하게 줄눈을 채웠다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는 시공자가 몰랐거나 알았는데 대충 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전자의 경우라면 능력 부족, 후자의 경우라면 양심이 부족한 경우죠. 이 경우 작업자에게 줄눈 작업을 새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모르고 대응했다간 원래 그런 거다. 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현장에서 일이 끝나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줄눈이 이렇게 변색이 되는 경우는 명백한 하자이며 그 원인으로는 첫째, 유통기한이 지난 자재의 사용, 둘째, 줄눈의 불규칙성, 셋째, 지저분한 믹싱볼과 도구의 사용, 넷째, 접착제 경화전 시공, 다섯째, 적절한 밑작업 생략 등이 있으니 시정 요청을 할 때 이러한 내용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 직영공사의 경우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줄눈 관리에 관한 내용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난 줄눈 관리 딥다이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욕실은 타일 시공뿐만 아니라 기구 시공에도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세대주가 기술자를 어떤 형태로 고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요즘 욕실 리모델링은 철거, 타일 시공, 그리고 기구 시공까지 턴키로 진행하는 전문 기술 팀이나 멀티 기술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고전적으로는 철거, 타일 시공, 그리고 기구 시공 기술자들의 영역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각 기술자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다음 공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플레이도 중요한데 합이 맞지 않은 기술자들을 섭외했다가 핑퐁 싸움에 휘말리게 될 수 있으니 컨트롤에 자신이 없으면 턴키로 공사를 진행하는 토탈바스 업체를 경유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거실 욕실 기구 세팅의 퀄리티 자체는 눈으로 봤을 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지만 센스의 문제라고 할까요? 보통 가로폭 600mm 장과 거울을 따로따로 설치할 경우에는 그 높이와 비율이 깔끔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배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상하 단장은 사이를 벌려서 시공하라고 저렇게 나온 건데 게다가 천장에 몰아서 붙여놔서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영 좋지 않고 심지어는 삐뚤빼뚤 영혼도 없어 보이네요. 거울 역시 천장에 붙여서 달아놨다가 뭔가 이상했는지 위치 조정을 다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타일에 구멍을 당당하게 뚫어놨네요. 이 시공자는 정말 센스가 없었거나 이 현장에서 처음으로 실전 연습을 하고 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명백히 시공자의 잘못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정확한 지시가 없었다면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분명 세대주는 적절한 위치에 알아서 달아주겠거니 했을 텐데 막상 이게 뭐냐고 따지면 내가 볼 땐 괜찮은데 왜 그러냐. 라는 답변이 돌아올 수 있고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왜 말이 안 되냐? 우리 집은 이렇다. 뭐 이런 식의 공허한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직영공사 시 정말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세부적인 것까지 지시하지 않으면 작업자들은 단지 본인의 기준과 역량에 맞춰서 시공을 진행하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그 역량과 기준이 매우 출중하고 탁월한 시공자와 연결되는 것은 어찌 보면 큰 행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방 벽에 시공된 타일은 균일한 패턴이 디자인된 300에 600각 도기질 타일이고, 진해색 배지가 프린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진해색 줄눈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디자인된 타일은 실제 낱장 타일을 시공할 때에 비해서 시공성이 좋긴 하지만 그에 비해 디테일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낱장 타일이 잘 시공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그렇고, 석고보다 같은 하지 작업 없이 진행하려거든 이런 300에 600각 타일이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일은 아주 미묘한 단차와 간격에도 크게 어긋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공자와 미리 확인 후 그만큼 공을 들여 시공할 여력이 없다면 애초에 시공자를 교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 납품 현장의 타일 시공 내역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앞베란다 바닥입니다. 이 앞베란다 바닥에 시공된 타일은 600각 테라조 디자인의 폴리싱 타일이고, 단차, 간격, 마감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트집 잡고 싶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징두리 부분은 같은 디자인의 300각 타일로 마감했는데 굴곡이 좀 있었지만 역시 매끈하게 잘 나왔습니다. 공간의 성격에 맞게 타일 디자인도 선택을 굉장히 잘한 것 같네요. 반대로 이번 납품 현장의 타일 시공 내역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뒷베란다 벽과 바닥 타일입니다. 벽 타일은 제멋대로인 줄눈 배열만 보더라도 돈을 받고 시공하러 온 것이 아닌 연습 삼아 온 것이 분명해 보이고, 바닥 타일은 단차와 줄눈 간격뿐만 아니라 접착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촬영을 입주 청소가 막 끝난 시점에서 했기 때문에 새 것처럼 보여야 할 이 집이 한 20년 전에 날림으로 시공한 현장 같아 보이는데, 추측이지만 제대로 된 기공이 현장에 있었다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내버려두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양심 없는 기공이 빨리 끝내고 다른 현장으로 가려고 조공들을 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타일 시공이 졸속으로 끝낸 것 같은 흔적들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이 베란다 벽과 바닥은 애초에 기본기 자체가 없는 사람이 건드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세대주가 너무하다 싶어서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바탕면이 원래 안 좋아서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부자재도 제대로 사용했을지 의문입니다. 부자재는 상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적합한 시공법으로 올바르게 시공해야 하는데, 이 정도의 시공 퀄리티면 제대로 부착이 안 됐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네요. 거짓말 같지만 벽 타일을 압착 시멘트로 적상해서 떠붙임 시공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현장을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일이 진행되는 현상을 보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하는데, 경험이 전무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끝에 가서야 알게 되거나 끝내 알아채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직영공사라는 건 본인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나 경험이 습득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겠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이 어렵게 꼬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도 대보나 이화 타일 등 애써 좋은 타일과 자재들을 심사숙고해서 잘 구매하셨는데 이렇게 망쳐놓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사실 직영공사 시 좋은 타일 시공자를 섭외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다 잘한다고 하거든요. 솔직히 사진도 그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진만으로는 그 현장의 완성도까지 파악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제가 이런 시공자는 되도록 피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나름 있긴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실 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단지 무작정 견적에만 휘둘리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 정도는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친 지인들의 소개 또는 저희와 같은 자재업체에서 시공자 연결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라면 시공자들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한 스케줄은 잡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여유를 갖고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보여드린 것처럼 직영공사가 무조건 좋다는 생각을 갖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에 맞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죠. 그 비용이 정말 아깝다면 직영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는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잘 인지하시고 현실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난 욕실 리모델링 준비 전 필수 체크리스트 1, 2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